자격증을 쉽게 빨리 따는 비법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가능하면 외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학용 계산기에 의존해야 되고요. 공학용 계산기를 쓰든 원리를 이해해서 그것을 역추적을 하든 근데 외울 필요 없는 것은 굳이 외우지 말아라. 예. 뭐 공학적인 뭐 상수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중력 가속도가 뭐 9.80665인데 이것 또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공학용 계산기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 시험 볼 때 공학용 계산기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하시니까. 가능하면. 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자격시험의 동향이 이제 법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법규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 외워야 되고 예.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을 노하우가 있으시나요? 어렸을 때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이삿짐 옮길 때 팔뚝이 굵으신 분들이 와서 이삿짐을 옮기더란 이야기죠. 그럼 이사하니까 팔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예, 예를 들면 연상법이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 무조건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경우에서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암기는 벌써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공부는 재미도 없습니다. 그 실습에 있어서의 준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뭐 아까 기능장 협의회를 만든 이유도 이제 그런 공동으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거고요. 혼자 하시기가 너무 예, 힘들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못하는 것을 옆에 있는 동료가 잘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관리 기능장을 따지면 관리 기능장은 뭐 연소과학도 해야 되고 또 용접도 해야 되고 배관 작업도 해야 됩니다. 저는 용접을 잘 못해요. 그럼 옆에 분은 용접 잘해요. 그분한테 배우고, 또 계산 문제 연소과학을 잘 못해요. 그분한테는 제가 가르치고. 소위 배움의 상부상조. 예,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상호 침투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협동조합법인이죠. 정말 그건 좋으시겠다. 그럼 적어도 기능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없는 직종을 기능장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일반 뭐 학원 강사 가르쳐 주는 게 예,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되게 강점이겠네요. 그 중에서 자격증 따기가 되게 까다로웠던 것들이 있었나요? 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에너지 관리 기능장도 용접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힘들게 했죠. 용접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론적인 공부는 전기 분야, 전기 기사 특히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어려웠죠. 그 나머지 그 외의 부분들은 그냥 처음에 대기 환경 기사 힘들게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어거지로 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 있잖아요. 아까 뭐 자격증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좋냐 물어봤을 때도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먼저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자격증이 추가되면 더 붙게 되는 인센티브나 자격증 수당?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개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나라예요? 2개까지만 이제 수당을 주는 거죠. 그럼 취득하는 데는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줍니다. 매달 수당으로서는 2개만 주는 거고요. 네. 취득했을 때마다 30만 정도 소요 비용을 줍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지원해 예. 주시는 거예요? 60개, 30만, 38, 5만 해갖고도 이제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것들만 해서 한 뭐 50개라고 하면 3, 5, 15지 않습니까? 그 1,500만 원을 제가 생활비로 안 쓰고 남도 기술 장학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기부도 하시고 그 10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개인적으로도 좀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따시기 위해서 아까 그 촬영 전에 얘기 잠깐 나눌 때 운동도 하신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였죠? 산업 현장에서 또 비계 때문에 좀 다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계를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4m의 그 쇠파이프 강관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사다리가 있어요. 계단이 한 15km 정도 될 건데 들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게. 두 손으로 들면 딱 좋은데 두 손으로 들고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한 손으로 들다 보니 힘이 떨어지면 무릎을 찧어요. 힘이 좀 더 있어야 되고 한번 들어보면 알 겁니다. 미리 한 달 전부터 한 손으로
이틀은 연습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자격증만큼은 이거 하나만큼은 남겨놓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있는지. 아무래도 전기 기능장이죠. 전기 기능. 기능장 중에서는 에이스입니다. 요구하는 동작 시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 배치를 내가 직접 만들고 배선을 해 작동을 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시험으로 따지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요구하는 바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또 내가 직접 배선을 해서 동작을 시켰을 때 그 동작이 원하는 만큼의 동작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참 좋습니다. 어렵게 살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느끼는 쾌감하고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서 자격증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들을 내가 잘하는, 내가 익숙한 분야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물을 했으면 가스 공부하는 게 쉽습니다. 네. 최근에 젊은 우리 신입사원들 보면 기본적으로 5개 정도 이상은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들어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그 직무를 중심으로 최소한 것들을 준비하되 이제 조금씩 넓혀가면서 다양한 어떤 자격증들에 한번 도전해봐라. 가능하면 암기를 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법규 분야는 암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잘 이해해서 차후에 다른 공부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리를 좀 잘 이해해라. 예,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뛰어난 자기 절제로 자격증을 60개 만들어내시는 분. 가족의 희생이 없이는 힘들었겠죠. 가족분들한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과장님께도 박수 보내드리고 오늘 인터뷰 즐거웠습니다.